안녕하세요, 여러분. 알씨입니다. 제 채널에 다시 와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곳은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그리고 독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주제가 유쾌하거나 가벼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영상을 클릭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답답함이나 혼란을 느꼈던 경험이 있으셨겠죠.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이런 복잡하고 힘든 상황을 조금 더 우아하게 헤쳐나가고 정신적으로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특히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4마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 4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예반드시 피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근데 잠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이 채널을 더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해 볼까요? 준비되셨죠? 오늘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 정신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라이프 해크예요. 특히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와 얽힌 관계 속에 있다면 이 내용은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4마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느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너 때문에 내가 죄책감을 느껴. 너 때문에 내가 바보 같아.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나.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의 감정에 대한 힘과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강제로 느끼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반응해서 감정을 느끼는 것이지 그 감정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데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느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을 피해자의 위치에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감정을 통제할 힘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게 돼요. 상대가 여러분을 더 쉽게 조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셈이죠. 그러니 이 4마디 말, 이제부터는 의식적으로 여러분의 언어에서 지워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느껴라는 말을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와 말다툼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들은 늘 그렇듯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조종하거나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평소 반응은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싫어. 너 때문에 내가 죄책감을 느끼잖아. 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말해보세요. 알겠어. 이 상황이 힘드네. 지금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 또는 알겠어. 지금 내가 좀 화가 나는 것 같아. 자, 이 2가지 표현의 차이가 뭘까요? 내가 느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소유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반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느껴라고 말하면 감정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셈이에요. 이 차이는 단순한 말투의 차이가 아니라 관계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차이입니다. 내가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책임지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아무리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여러분을 무시하려 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의 주인은 나라는 걸 분명히 하게 되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느껴라는 말은 여러분을 피해자의 위치에 놓습니다. 마치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강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도 누군가가 내 감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감정을 통제할 힘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죄책감을 느껴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죄책감을 줄 수 있구나. 이걸 알아챈 나르시시스트는 여러분의 죄책감을 무기로 삼아 더 쉽게 여러분을 조종하려 들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상대방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감정을 소유한다는 건 단순히 말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건 상대방에게 조종당하지 않을 힘을 갖는 첫걸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느낀다는 말을 통해 여러분은 더 이상 누구의 감정적 볼모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이 주제를 가르치는 저조차도 가끔은 실수하곤 해요. 저도 무심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느껴라는 말을 하려다가 순간 멈추고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어로 바꿔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언어를 이렇게 바꾸는 건 아주 사소한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힘은 정말 강력합니다. 단순히 표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행동, 그리고 감정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죄책감을 느끼게 해. 이제 이렇게 표현을 바꿔보세요. 지금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 이 작은 변화에서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말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다른 시각을 열어줄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죄책감에 머무는 대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실망한 걸까? 언어를 바꾸는 건 단순히 표현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의 뿌리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을 열어주는 도구예요. 감정을 소유한다는 건 단순히 말투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건 여러분이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다루는 주체가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여러분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점을 찾을 수 있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거나 상황에서 잠시 거리 두기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반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느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여러분은 마치 방향타 없는 배처럼 상대방의 말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의 감정을 통제할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말은 단순히 표현의 수단이 아니에요. 그 말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때로는 우리의 삶 전체를 재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너 때문에라는 말 대신 내가라는 말로 시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작은 노력이 쌓이면 여러분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감정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항상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꾸준히 연습한다면 분명히 놀라운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변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몇 가지 간단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스스로를 점검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말과 생각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느껴라고 말하려는 순간을 포착해보세요. 그때 잠깐 멈추고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느껴. 처음에는 이 과정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더 자연스럽게 바뀔 겁니다. 한번 멈추고 선택하는 그 짧은 순간이 여러분의 감정과 대화를 완전히 바꿔줄 거예요. 두 번째, 다른 표현을 시도하기. 내가 느낀다는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너 때문에 내가 화나 대신 지금 내가 화가 나는 것 같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안해 대신 내가 지금 불안함을 느끼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덜 방어적으로 들릴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훨씬 더 안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어요. 세 번째, 감정을 소유하기.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감정은 오직 여러분의 것이라는 사실을요. 누구도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강요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여러분의 것이고 스스로 인정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감정을 소유한다는 건 단순히 책임을 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그 감정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죄책감, 분노, 슬픔 같은 감정을 느끼더라도 그 감정을 다룰 방법을 결정하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처음엔 이 변화가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시도해보세요. 단순히 말투를 바꾸는 것 같아 보여도 그 효과는 여러분의 마음과 관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이 느낀 변화를 직접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커뮤니티를 보고 있으면 정말 기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분이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진심으로 행복함을 느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감정을 소유하는 것이야말로 독이 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요. 만약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적인 가족에서 자라거나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왔다면 이런 생각이 익숙할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느끼게 만들었어. 어린 시절에는 어쩔 수 없었죠. 우리는 주변 상황이나 어른들의 행동에 수동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어른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감정의 주도권을 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여러분의 감정을 좌지우지할 권한을 주지 마세요. 그게 바로 독이 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물론 자신의 감정을 소유한다는 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점차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더 자유로워지는 순간을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해방감을 안겨줄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에게 조금 더 믿음을 주세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느낄 뿐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의 행동이 여러분의 감정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여러분의 감정을 좌지우지할 힘을 주지 마세요. 그 힘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쥐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한 작은 라이프 해크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번 직접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스스로 느껴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 이 채널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돕는 안내자, 알씨였습니다.